네, 1월 13일 춥지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규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 레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KRX, 한국거래소죠. TMI라는 지수가 나온다는 거, LG이노텍, 코스맥스, 이번 주 핵심 일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닙니다. TMI라는 통합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는 지수가 오늘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약간 그 TMI라고 하니까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거래소가 오늘부터 출범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통합지수, 이 토탈 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TMI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그리고 이 두 시장이 상장된 종목만 2,600곳이 넘는데 이 가운데 유동성이 낮은 상장사나 관리 종목 같이 투자하기 어려운 좀 곤란한 종목 300여 곳 빼고 남은 2,28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상관없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지수입니다.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 지수가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한 종목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들고 있는 주식 아니면 자사주 이런 주식들 다 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내놨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거래소가 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냐 이것과도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된 시장 때문에 좋은 종목이면서도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들의 밸류업을 좀 도모한다는 의도로 이번 지수의 출범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나스닥 거래소가 각각 이렇게 상장된 이제 종목들 관리하고 지수도 관리하고 합니다. 뭐 통합 지수도 물론 당연히 S&P 500 같은 게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다 관리하니까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 통합지수, TMI 지수가 나옴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지수 발표 계획 자체가 그동안의 밸류업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의도하는 바가 투자 심리 제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좋은 종목에 더 관심 갖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을 맞을 겁니다. 밸류업 사례로 연구되었던 일본의 경우에 토픽스라고 해서 일본의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와 같은 이 새 주식시장 포괄하는 지수 운영하고 있었던 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실 유독 주식시장 간 구분과의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좋은 종목이라도 코스닥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 몸집이 커진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펀드사들이 좀 추종할 수 있는 시장의 통합지수가 나온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우량주들이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지수가 정말 펀드사들이 추정하기 좀 좋은 지수냐 편한 지수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펀드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이 지수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하면 지금 나오는 KRX TMI는 일단 지수 구성 종목 자체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 KRX TMI가 4가지 종목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종목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 새로운 지수가 시장에 좀 활기를 제대로 불어넣을지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LG이노텍입니다. 여러분들 LG이노텍 주주분들 조금 열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SKC라든지 삼성전기 뭐 같이 뭐 유리기판 하려고 하는 기업들 주가는 쭉쭉 가는데 LG이노텍 애플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이노텍 앞으로 뭔가 좀 큰 거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이번에 발언 보면은 맥락상 행간상 애플 의존도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유리기판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조금 더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혁수 LG이노텍 CEO가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밝힌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주요 발언 살펴보면은 우선 올해 안에 유리기판 시제품 양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리기판은 투자자분들 잘 알고 계신 만큼 이 기존 소재로는 불가능한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꿈의 기판 여기에 대해서 LG이노텍도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고 내용 조금 더 보면 문 CEO가 아마 2, 3년 후에는 통신용 반도체 분야에서 유리기판이 쓰이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보다 고성능인 서버용, 이 서버용에서도 대략 5년 후에는 유리기판이 주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다수의 빅테크 기업과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기판 기술이 이제 플립 볼그레드 어레이, 그러니까 FCBJ라고 불리는 기술 관련해서 이 사업을 조 단위로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FCBJ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고집적 패키징 기술인데 LG이노텍이 이 시장에 진입한 지 아직 2년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년여 만에 대규모 성과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협력사가 인텔, 퀄컴, 브로드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 하던 카메라 모듈 사업, 그러니까 LG이노텍이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였던 카메라 모듈 분야는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로봇이라든가 모듈리티 이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올해 CES 기조연설에 나섰던 14개 휴머노이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금 LG이노텍과 협력 중이라고 문 CEO가 밝혔고요. 재무 측면에서도 올해 수익성 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감가상각 끝나고 베트남 공장 증설 완료가 되면은 올해는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 LG이노텍 CEO의 자신감이 오늘장에 반영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화장품 관련 뭐 ODM이라고 하죠. 네. 이제 위탁에서 개발도 하고 생산하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도 있고 코스맥스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네. 이 중에서 코스맥스에 대한 증권가의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코스맥스에 대해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났는데 맥락을 보면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 코스맥스의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 리포트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코스맥스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각 변화에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하나증권이 앞서 지난해 7월이랑 9월에 이 하나증권에서 코스맥스의 목표가를 낮춰왔거든요. 낮춰왔다가 이번 1월 들어서 목표가를 처음으로 높였는데 목표가의 상향 논리를 살펴보면 우선 실적입니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보다 4분기 실적이 코스맥스가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코스맥스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증권사의 전망치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87억 원입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한 70%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었는데 이대로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7%대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동안에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주의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중국 매출의 부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4분기 코스맥스의 중국 매출이 우려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올해는 동남아 지역에서 매출이 크게 늘고 미국 지역에서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9%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 투자 흐름과 함께 코스맥스가 이런 기대에 부합하는 실제 4분기 실적을 낼지가 이 코스맥스 주가 관련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전망 뭐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좀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코스맥스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핵심 일정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의 새로운 지수 KRX TMI가 공개가 되고 또 머니플러스 시간에 여러 번 다뤘던 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업계 동향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기업들 간의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주목이 되고요.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12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 중국 데이터와 중국의 신규 대출 데이터도 월요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14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12월 데이터가 우리 시간 장후에 나오고요. 다음 날인 15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 그리고 또 실업률을 알 수 있는 고용 동향, 가상자산 분야 투자 심리에 영향 줄 수 있는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국내외 증시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도 CPI 데이터도 우리 시간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표상 가장 중요한 날은 16일 목요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열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내리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론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주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조금 더 천천히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또 오는 20일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의 대통령 출범입니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한은에 좀 과감한 통화 정책을 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마련돼 있고요. 또 대만의 TSMC 실적도 이 목요일 날 확정 실적 나옵니다. 앞서 4분기 매출은 먼저 나왔는데
전년비 39% 상승, 우리 돈 38조 원이라는 매출을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 세부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놓을 TSMC의 전망은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또 이 외에 금요일인 17일에 나올 이 기재부의 경제 동향 그리고 IMF의 새해 첫 경제 전망 이 부분도 투자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입니다. 네, 금융회사 실적도 미국의 금융회사 실적도 이번 주에 또 줄줄이 나오는군요. 금통위는 해외에서는 우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이긴 네, 할 겁니다. 참 우리 한은의 금통위원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참 합리적인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